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척추 담당 신경외과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척추 내시경, 경추 질환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회라는 거는 그동안의 치료 성과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료 같은 거를 발표하고 서로 상의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많이 없는데, 학회라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했던 결과와 다른 사람이 했던 결과, 그리고 내가 했던 문제와 다른 사람이 했던 문제들을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방향이 좀 더 좋은지 그걸 연구하고 상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학회라는 공간 자체는 발전이라든지 좀 더 좋고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료에 관해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회 활동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 쪽은 좀 어려운 게 정말 간단한 시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으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입관이 있을 수 있고 하긴 한데요. 허리도 마찬가지로, 허리도 병이 굉장히 심하면 걷지 못하고 허리가 구부려서 생활이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목도 병이 심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지 마비도 올 수 있고 한손 마비도 올 수 있고 다양한데, 오히려 경추 자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고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은 가벼운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경추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필연적으로 두통이라든지 머리 증상이 생깁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병이 얼마나 진행을 했거나 중증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더 어렵고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고, 살짝 디스크가 나와 있다거나 가벼운 외상이라든지 염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목 부분은 보통 디스크 문제입니다. 디스크 문제고, 주로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경추 성형술이랑 신경 차단술은 치료 방법은 보통 1, 2, 3, 4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가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그런 물리치료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약물을 쓰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몸에다 약물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염증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약물을 투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 2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척추 주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경 차단술의 단점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치료하기가 좀 어렵고요. 신경 성형술은 그에 반해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치료해서 염증이 있고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보다는 하나 조금 더 윗단계 방법이긴 한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1, 2, 3, 4단계로 나눠서 1단계가 살짝 찢어져서 염증이 있는 단계, 2단계는 찢어진 지가 좀 더 심해서 눌려있는 단계, 3단계는 압박돼서 터져 있는 단계, 4단계는 그 터져 있는 게 흘러내려서 움직이는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1, 2단계에서 보통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해서 효과 없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척추 주사치를 하시고, 2, 3단계 정도에서 좀 진행하게 되면은 신경 성형술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특히 목 쪽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이 오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증상을 확 나아지게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성적인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이 확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급성이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물리치료라든지 신경 차단술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실 가서 전기치료 하시고 핫팩 뜨거운 거 대고 하는데,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그건 저주파입니다.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온열 효과, 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빨리 좋게 해서 염증을 빨리 낫게 하자는 개념인데, 고주파는 저주파와 달리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줘서 고체 같은 물체에다가 열을 주게 되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열을 줘서 그 열로 인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쭈그러뜨리게 해가지고 눌려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요즘엔 플라즈마 성형술이라 해서 보통 100도 이상의 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타겟팅을 세밀하게 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은 심하거나 아니면은 만성적이거나 딱딱하게 변화된 거, 고체라 하더라도 완전 딱
딱딱한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효과가 없고요. 촉이라거나 아니면 약간 말랑말랑한 성분, 그러니까 열을 줬을 때 수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목도 내시경을 합니다. 예전에 목 내시경을 해서 이제 떨어진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상 조직 일부를 손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디스크 자체가 가라앉아서 결국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로 나와서 요즘은 전방으로 들어가는 시술을 많이 안 하고 일반적으로 스탠다드인 이 경추 유압술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피크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서 받쳐줍니다. 그런 걸 사용하게 되다가 이런 고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치환술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인공 관절을 넣자, 인공 관절을 넣어서 움직임을 유지하자고 해서 이제 인공 케이지를 넣어서 하는 이제 수술과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길게 봤을 때 치환술을 하는 게 좀 더 낫냐 아니면은 유압술을 하는 게 낫냐,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딱딱한 걸 넣어서 굳히느냐 아니면은 움직이는 관절을 넣어서 유지시키느냐 하는데, 한 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치환술을 해도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단순 디스크라든지 심하지 않는 부분은 치환술로 하고, 신경에 마비가 있다거나 척추 모양이 변형이 돼서 경추 부분이 많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꺾어져 있어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줘야겠다는 경우에는 이제 경추 유압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병이 어떤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 전에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느 게 좀 더 난지를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유압술을 하기도 하고 치환술을 하기도 하는데,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아무래도 유압술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병변 자체, 예를 들어서 신경 손상이 명확하게 있고 굴곡이 있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환술 정형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나서 그런 하이브리드 수술을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박재현이었습니다.